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품격 세무 방송으로서 아파트 청약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네. 네, 아파트 이외에 뭐 오피스텔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세금과 관련한 뭐라도 걸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는 저희가 다 가지고 그리고 저 청약이랑 하고 있는 부분이 세금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있지만은 네. 나중에 실제 당첨이 난 로또가 됐는데 이게 무효가 되어 버리면은 그 자괴감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실 분들 연락 주십시오. 조봉기 세무사는 싱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바쁜 5월을 보내고 네,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네, 왔습니다. 네. 초췌한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네. 5월에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네. 노동에 대한 이제 진가를 알고 나서 네. 노동만이 살 길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믿을 건 청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품격 세무 방송으로서 세금과 관련한 뭐라도 걸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는 저희가 다 가져오겠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맞습니다.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흥분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나도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청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린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어가 보시죠. 자, 관련 기사가 나오네요. 5월 19일자 따끈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로또 분양의 기대감, 국민 절반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네, 일단 이 청약과 관련된 기사들은 뭐 연초부터 계속해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네네네.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사전 청약일이 좀 가까워지면서 네네. 또 추가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네네.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기사화한 내용을 찾아가지고요 가지고 온 네네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기사에도 나오다시피 뭐 4월 달에 서울 평균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11억. 그리고 경기도 평균값은 뭐 5억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미 너무 많이 오래대로 올랐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양만 잘 받으면은 사실 진짜 로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도 네. 있더라고요. 뭐 과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뭐 분양만 되면 한 앉은 자리에서 한 10억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단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그냥 단순히 아파트를 사고 네네. 파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나마 좀 저렴하게 아파트를 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네네.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청약에 이제 더 도전하고 네네. 이제 로또 분양이라고 할 정도로 네네. 예, 그렇게 좀 열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이기 때문에 네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나오다시피 뭐 800대 1 뭐 이 정도는 뭐 거의 기본으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세무 시간에 이제 이거를 하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나왔지만은 우리가 세금과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이제 다루는 주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청약이랑 하고 있는 부분이 세금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청약이라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네네네. 들어가 보시죠. 자, 뭐 아파트 청약 안내에 대해서 청약 주택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일단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청약홈이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요. 아파트 청약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네. 네, 아파트 이외에 뭐 오피스텔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청약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네.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청약 주택 어떤 주택을 청약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나와 있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제가 국민주택이라고 하고요. 네. 단 이제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한해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합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이제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또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면 청약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청약 저축에 가입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한 거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입니다. 2009년 5월 6일 날 출시가 돼서요. 네. 청약 저축에다가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기능 등을 한데 묶어서 이제 입주자 저축이라고는 이제 말을 쓰죠. 그러니까 청약 동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앞서 말씀드린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이런 데에 청약을 넣어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금액도 뒤에 이제 말씀을 주시겠지만은 뭐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이제 예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뒤에도 네. 말씀드리겠지만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다뤄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청약 자격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네, 청약 자격에 대해서 이제 민영주택과 이제 국민주택을 나눠서 좀 설명을 네. 해봤는데요. 일단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모집 공고일이 나오잖아요. 네.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는 그렇죠. 이제 자격 조건이 있죠. 그리고 민법에 따른 성년자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여야 네. 되고요. 위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네. 미성년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순위 조건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1순위 네. 조건에서는 뭐 청약청약 가입 기간에 대한 요건들도 있고요. 네. 납입 금액에 대한 요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1순위가 제한되는 사람들, 네. 이 제한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1순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쵸. 거예요. 네. 여기서 뭐 세대주가 아닌 자라든지 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라든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인 게 이 부분을 어겨서 이제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은 되겠지만은 네. 나중에 실제 당첨이 난 로또가 됐는데 이게 무효가 되어 버리면은 그 자괴감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실 1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만큼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2순위로 밀려나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당첨 확률 자체가 워낙 낮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걸 잘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1순위에 해당되는지. 근데 이제 물론 1순위에 해당되는 자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경쟁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그래도 순위가 높으면 네네네.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네네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자, 그러면 예치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아까 1순위에 대한 이제 지역별 예치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뭐 서울, 부산, 뭐 기타 광역시마다 이렇게 예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기준에 어떤 예치 금액들이 있으셔야지만이 순위를 높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국민주택 나옵니다. 네,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 예,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모집 공고일 현재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네, 그 다음에 뭐 그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네네. 있고요. 마찬가지로 1순위 요건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약청약 가입 기간에 대한 요건과 납입금에 대한 요건이 있죠.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내가 이제 1순위에 해당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청약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제 해보다 보면은 가능할 거라는 부분은 이제 될 것 같고요. 또 젊으신 네.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저희가 뭐 엄청난 뭐 홍보대사도 아닌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손쉽게 그래도 저희도 사실 세무사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세무사라고 해서 청약을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조금 초보자인 분들한테도 청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네, 그리고 특별 공급이란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공급과 다르게 특별하게 말 그대로 특별하게 해주는 공급입니다. 그래서 네. 특별 공급이라는 어떤 정의를 또 이제 내주고 있는데요. 특별 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에서 무주택자입니다. 네네.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청약 네네네.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급자들과. 네. 그래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특별 공급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네네. 첫 번째가 다자녀 가구가 있는데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 가능하고요. 네. 단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나와 있죠. 그리고 공급 물량도 건설량의 10% 내로
이렇게 뭐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15%까지도 네네. 이렇게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입니다. 네. 3명 3명 이상을 둔 3인 이상의 어떤 자녀를 둔 가구라고 한다 그러면 네네네. 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첫째가 성년이 되기 전에 빨리 이제 한 명을 더 낳아서 2명인 가구들은 한 명을 빨리 도전을 하는 것도 의미가 그렇죠. 있겠죠. 네. 확실히 근데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네네. 근데 다만 특별 공급은 저기 위에 써있지만 네네. 당첨 횟수가 네. 평생 1회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신중하게 잘 넣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시험 삼아 이제 넌 돼버리면 되면은 그 주택만 분양을 받으시고 그렇죠. 다른 더 좋은 주택에 대한 어떤 기회는 음. 이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으로는 활용하기 힘드시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음 또 특별 공급은 어떤 게 있는지 보자고요. 네,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 중에서 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 공급 네.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대상 주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네요. 음. 그다음에 공급 물량도 건설량이 20% 내로 이렇게 네네. 특별 공급을 주고 있다. 네네. 보고 있고요.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7년 네네네. 이내.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이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어떤 요건들을 보면은 네. 조금씩 다른데요.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대상자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 네.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예비 신혼부부도 이 특별 공급 대상이 된다. 예비 신혼부부는 뭘까요? 혼인 계획을 여기 딱 나와 있네요. 혼인 계획 중이다. 네. 그리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네네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비 신혼부부였는데 당첨은 됐는데 네. 결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일단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청약 넣어서 공급 받을 당첨되는 그 시점에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네. 입주할 때 그는 결혼을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긴 하네요. 네네. 내용 자체에. 네네. 네. 너무 진지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제 다른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울것 네. 같으시더라고요 지금. 네네. 네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네. 네. 자, 생애 최초 나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죠. 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네. 대해서도 특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설량이 25% 이내, 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7% 내에서 특별 공급 물량을 이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되고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자들에 한해서는 이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된다. 네네네.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본인들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신 그렇죠. 다음에 특별 공급에 한번 넣어볼지 이런 것들을 네네네. 좀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자녀 얘기도 나왔고 뭐 신혼부부 얘기도 나왔고 네네네. 뭐 생애 최초에 대한 부분도 나왔고요. 제가 아는 분 보니까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청약을 한 번도 넣지 않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왜 안 넣고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당첨될까 봐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죠? 돈이 없대요. 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냥 당첨되는 순간에 팔아라. 그러면 이제 분양권이 상태로 파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바로 팔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한 다음에 이제 팔면 되는데 세금이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이 세금이 무섭대요. 그래서 세금은 내면 된다. 받아서 내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앉은 자리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50%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은행의 힘과 여러분들의 힘을 동원해서 세금 내고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좀 되라는 말에서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네. 제 지인 같은 분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네.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시죠. 네. 신청 방법이 나오네요. 방법이 중요하죠. 네네. 네. 여기 되게 자세히 또 되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네네.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은행에 방문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인터넷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은행 지점 청약 신청 방법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것들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착오 없이 네. 가셔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제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청약저축은 말 그대로 청약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은 네. 그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서
이제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저희 이제 세법에서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소득공제 혜택을 네.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이제 주는 혜택이긴 한데요. 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네. 네, 납입한도 240만 원 연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연봉이 7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면 40%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90만 원 정도가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리고 7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세율을 한 24%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만 원 정도가 소득공제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90만 원 곱하기 한 24%,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돌려주는 케이스가 되는 부분이겠죠. 세금으로서 돌려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제 세무사기 되면 이제 가장 이제 신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240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을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는 네. 뭐 10%에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수익률이 10% 정도 되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고요. 그래서 세금적으로도 많이 혜택을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약도 당첨이 되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젊은 세대 분들이 좀 이런 혜택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알리는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두 번째에 맞습니다.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청년 우대형 네. 주택 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 소득을 비과세해주는 혜택이 네. 있어요. 일단은 청년 우대형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입하시는 겁니다. 네. 가입하시는 거고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네. 3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많은 급여는 아니에요. 네네. 네. 급여 자체가 조금 낮은 수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소득 금액, 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계약 기간에 대한 요건도 있고요. 네. 2년 이상.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네, 이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뭐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잘 믹스해서 활용을 하시는 부분도 좋고요. 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세금과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는 고품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복을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또 조세무사님이 이 특수한 영역까지 또 섭렵을 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네. 던지고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해서 준비한 것도 있어요. 네. 이제 바로 이제 청약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제 결혼하실 분만 이제 섭외가 되시면은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많은 분들 연락 주십시오. 조봉기 세무사는 싱글입니다. 네. 댓글로 네. 연락 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맞춰볼까 합니다. 많은 유익한 내용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더 네. 알차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